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오늘 이재명 의원한테 결국 소환장을 보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탄압이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사실상 전쟁 선포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1년도 채 안 된 정권이 자신의 경쟁자, 최대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검찰력을 동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니 대선 전부터 이재명을 괴롭히더니 결국 이재명을 소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 마누라 비리, 지 장모 비리, 아니 자기 자신의 비리는 꽁꽁 숨겨둔 채 마치 이재명이 죽일 놈인 것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사실 이재명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주변 사람들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어떻게든 엮어 넣으려고 남욱하고 그 유동규 이런 사람의 입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김만배 때문에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비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H라는 회사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로 유명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KH건설, 그 KH건설에 대장동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지금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죠. 자, 진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계속 이재명만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검찰 역시 윤석열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윤석열은 독재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독재자 중에서도 특히 야당의 인사를 정적을 제거하는데 가장 최고의 수완을 보인 푸틴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왜 윤석열은 코리안 푸틴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푸틴은 참 대단한 사람, 정말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이죠.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라면 푸틴은 KGB 출신입니다. 러시아, 소련은 검찰은 별 볼 일 없죠. KGB가 옛날보다 최고였죠. 우리나라 같으면 국정원, 안기부,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KGB 출신의 푸틴입니다. KGB는 예로부터 스파이 공작뿐만 아니라 암살 이런데 상당히 타고난 사람들이었죠. 지금 푸틴은 그때 KGB에서 익혔던 일을 고스란히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판 KGB가 있어요. FSR인가 그런 게 하나 있다 그래서 FSR인가 FSB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 KGB 지금 현재 러시아판 KGB를 동원해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수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적들을 암살하기도 하죠. 독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러시아의 최고 갑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 많았고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돈은 누구한테 갔다? 푸틴한테 가버리는. 그 갑부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남은 재산을 전부 다 푸틴이 꿀꺽 해버리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10월입니다. 크세니아 소브차크라는 사람이 망명했어요. 여성 언론인인데
어떤 언론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독립 언론인입니다. 그동안 이 푸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높여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크세니아 소브차크가 원래는 이 푸틴의 정치적 스승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던 거죠. 정치적 스승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정적이 되는 순간, 비판을 하는 순간 가차없이 탄압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크세니아 소브차크 결국 망명했습니다. 독일에 가 있대요. 대단하죠? 이게 푸틴입니다. 정적을 살려두지도 않는, 죽여버리는. 참 윤석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뭐 어떤 분이 아까 푸틴은 똑똑하긴 하지. 안 똑똑해요. 푸틴도요, 요거 좋아해가지고 요새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옐친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나중에 치매 증상이 왔다 그러죠. 푸틴이 그 비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푸틴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늙었구나, 얼굴이 특히 초점이 흐려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오늘 내일 하나? 라고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푸틴이 그렇게 노쇠해지게 된 이유는 보드카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누구랑 많이 닮았네. 제가 코리안 푸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똑? 아니, 그중에 문제가 아니고 술. 트럼프는요, 생각보다 술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마셔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술 가지고 그렇게 물론 트럼프도 보니까 술 좋아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술 먹고 어디 늦게 왔다든 등, 뭐 술 냄새가 났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막 있긴 합니다. 근데, 술을 먹어서,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트럼프도 비슷할 줄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적어도, 이런 짓은 안 했죠. 물론 뭐 막판에, 그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뭐 검찰을 동원하고 법무부 장관 동원하고 하려고 했었죠. 좀 쇼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정적이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푸틴은 죽였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정적이 되는 사람, 언론부터 탄압을 했어요. 트럼프가 언론을 탄압했다기보다 언론을 괴롭히긴 했죠. 근데 미국 언론이 거기 굴복은 안 했죠.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굴복하고 있죠. 언론들이 푸틴한테 그냥 푸틴 찬양가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의 푸틴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유명한 정적이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원래는 푸틴에 아주 가까운 동지였어요. 그런데 푸틴이 너무 장기 집권하면서 너무 독단적으로 그러자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첫 번째 국무총리였던 미하일 카시아노프,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푸틴의 위협에 시달리다 못해서 결국에 망명까지 합니다. 정적한테는 가차가 없지. 정말 자신의 경쟁자 정적한테 가차 없는 걸로 치자면 윤석열하고 너무 똑같죠.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 푸틴은요, 자신의 측근이었던 추바이스한테 독국물을 먹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바이스가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독국물 중독이었대. 왜 이 사람이 그랬냐?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자고 푸틴의 입장에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입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정말 눈에 그것도 없다, 그지? 피도 눈물도 없다, 그지? 나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한동훈보다 더 윤석열하고 친했던 사람 있죠? 소윤이라고 불렸던 사람, 대윤, 소윤이라고 불렸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윤대진. 윤대진 지금 어디가 있어? 법무연수원 가 있어요. 한직, 좌천, 소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원래로 하자면 이
윤대진이 법무부 장관을 해도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쫓겨났네? 왜? 예. 윤대진이 막판에 자기 지지를 안 해줬거든. 약간 좀 빼는 양상을 보였죠. 그렇다고 지금 윤대진을 지금 확 집어넣어 버린 거지. 이러고 있다가 윤대진 어떻게 골로 보낼란 가지도 몰라. 야,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참 많이 닮았다, 그죠? 자, 지금 검찰이 오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28일에 수원지검으로 나오라는 거고요. 혐의는 성남FC 광고비 관련된 의혹 때문이랍니다. 혐의가 아니라 의혹이랍니다. 의혹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소환할 수도 있군요. 의혹만 가지고 야당 대표, 대선에서 1600만 표나 얻은 거물급 정치인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게 검찰입니다.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지. 하기사 검찰이 뭐 눈에 비는 게 있겠어요? 전직 대통령을 지금 2명이나 감옥에 넣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넣었던 검찰이 눈에 비는 게 있겠습니까? 전직 검찰 양승태 대법원장이 감옥에 간 뒤에 판사들이 얼마나 검찰한테 설설 기는 줄 아세요? 찍소리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검찰은 아무리 거물이라도 잡아넣으면은 거물을 잡아넣으면 넣을수록 자신들이 이 좌지우 자신들이 주물럭거리기 수월해진다, 다스리기 수월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낮지만 지지율이 살짝 올랐을 때 이때 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들이 지배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눈에 비는 게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막 나가자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을 하는 검찰. 이번에 하지만 이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소환하는 이유, 성남FC 광고비, 이거는 이미 지난해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올해 들어와서 지난 2월 달부터 재수사를 하더니 결국에 다시 이것을 사건화 시킨 겁니다. 아마 검찰은요, 그냥 자기들이 뭐 실제로 이재명 의원한테서 혐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증거가 있든 없든 그냥 이재명 기소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하나로 기소를 했죠. 뭐 선거법 위반해가 기소 하나 했죠. 똑같이 이번 것도 또 기소를 할 겁니다. 대장동도 기소할 거예요. 그냥 계속 기소할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지들이 정해놓은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설령 무죄가 나더라도 아니면 말고야. 대신에 그 시간 동안 이재명은 엄청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야당, 민주당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지들 말 맞다나 사법 리스크 같은 걸로. 자,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설령 뭐 나중에 무죄가 날지언정 상관없어. 일단 뭐 때리고 봐! 라고 하는 겁니다. 지들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표대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정말 정적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푸틴 못지않은 게 윤석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했던 게 트럼프는 적어도 이렇게 정적을 죽이려고는 안 했어. 지가 유리하게끔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는 했지. 자, 그런데 정적을 죽이는 건 뭐? 푸틴. 그래서 제가 코리안 푸틴이라 그런 거예요. 술도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좀 상태도 좀 안 좋고. 자, 푸틴이 KGB를 이용한다면 윤석열은 검찰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 출신 그 기관을 이용해서 정적을 죽인다는 점에서도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푸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성남FC 사건은요, 사실은 이미 작년에 무혐의가 났던 겁니다. 무혐의가 났던 건데 올해 2월에 재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 이번에
이재명 소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재명을 이 성남FC 건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성남FC 후원 의혹 연루 기업마다 검사를 배치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남FC 수사라는 게 수원지검인데 이 수원지검에 다른 그 추가 검사를 몇 사람을 더 보내. 그래가지고 이 성남FC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들 지금 6개인가 돼요. 뭐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네이버, 농협, 차병원 뭐 이런 곳인데 여기마다 검사를 하나씩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 한 명이 가가지고 기업을 하나씩 일일이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꼬투리가 될 만한 거, 뭐 흠이 될 만한 거 다 뒤집은 거야. 그래서 뭔가 다 끌어놓은 거예요. 하여튼 뭐라도 하나 다 찾아봐 이랬던 겁니다. 탈탈탈탈 털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2월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제? 예, 무려 10개월을 턴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재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개월을 탈탈탈탈 털었기 때문에 이재명 소환 안 할 수가 없어. 10개월 털었는데 소환 안 하면 뭐가 돼? 오, 이재명 깨끗하네. 10개월을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라고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지들 이제 와서는. 뒤집지도 못해. 지난 2월에 재수사를 들어가가지고 하고요. 지난 5월에 경찰에 내려보내.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해.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재수사 하려고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를 좌천시키고 거사 그 바꾸고 뭐 하고 같이 수사 담당 검사 갑자기 차표 내고 뭐 이래 생쇼를 했어. 그래가지고 재수사할 명분을 막 만들어 놓더니 5월 달에 재수사 지시를 내리고 9월에 결국에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작년부터 수사를 했던 거고요. 작년에 한번 이미 무혐의가 난 건데 올해 2월 달에 괜히 재수사한다고 난리를 한번 떨고 그래서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고 다시 경찰에서 올려받고 그러고 재수사 또 하고 2년 넘게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오면은 검찰이 여기서 아유 성남FC 그만하자라는 순간에 이재명을 확 띄우게 되는 거지. 야, 이재명 깨끗하네. 그렇게 되니까 어찌 된다? 검찰로서는 죽으나 사나 그냥 물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법원에 가서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여론전을 벌리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지들이 기소까지 해버리니까 무조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고 없는 게 없으면 나올 때까지 털고 털다가 안 되면은 조작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억지로 기소부터 하고 보는 거고 그 와중에서 여론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튼 검찰은 벌써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의원을 기소하는 거 또는 소환하는 거 뭐 소환에 이어서 바로 기소할 거면 조만간 정해진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소환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부터 소환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미뤄졌죠. 그랬는데 검찰이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페이스에 말린다. 이재명을 반드시 잡아 넣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야, 정해진 거니까 그냥 가. 라는 거죠. 자, 10월 달에 선거법으로 이재명을 기소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번에는 요걸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둔 대로 그냥 착착 기소하는 거예요. 원래는 연말까지 소환한다는 예상이 되게 많았다가 이 김만배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야, 이 올해 안에는 어렵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에 대장동 말고 성남FC로 간 거죠. 뭔가 하여튼 간에 자기들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표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뭘 갖다 끼워 맞춰도 맞추겠다는 게 검찰인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애들이 아니라 지들이 원하는 대로 공소장을 짜 맞추는 애들인 거예요. 누구나 따라 조서를 꾸민다고 얘기를 하죠. 공소장을 짜 맞추는 애들인 겁니다. 진실 발견이 아니라 공소장을 짜 맞추는 애들.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도 정해둔 시간표대로 왔고요. 앞으로도 정해진 시간표대로 갈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환을 할 겁니다. 당장 대장동 사건으로 또 소환을 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백현동 뭐 이걸로 또 소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례지구 이걸로 또 소환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씩 착착착 다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건을 왕창 몰아서 한 재판부에 밀어 넣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전부 무죄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여러 개의 혐의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럼 법원도 이거 전부 다 무죄로 하긴 어려워요. 하나만 올라가 있으면 이 하나 무죄할 수도 있는데 5개, 6개, 7개 혐의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무죄라고 하기 어려워. 그 중에 하나는 꼬투리 잡아서 그래 이건 유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법원도 좀 면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법원도 그 검찰이 그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작은 거 하나 유죄해 주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권에서 보세요. 맨 처음에 뭘로 애들이 문제 삼았습니까? 예. 맨 처음 문제 삼은 거는 주가 조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게 익성 뭐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로등 전멸기 사업이니 공공 와이파이니 태양광이니 심지어 뭐 코인 거래소라든지 이 얘기가 얼마나 나왔으면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그 결국 뭐만 남았다? 표창장만 가지고 시비 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숱하게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 한 거고 거기다 그냥 세게 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고 그게 법원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검찰은 이재명 의원의 혐의를 계속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법원이 검찰 무서워가지고 하나는 유죄로 만들어주거든. 그리고 그 하나를 되게 세게 형을 때리고 이러거든. 그렇게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지금 현재 검찰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런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해서 소환하고 기소하고 소환하고 기소하고 갈 겁니다. 쭉쭉쭉쭉 갈 거예요.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거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재명 의원을 지킬 수가 있을까? 검찰의 이 무도한 행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힘밖에 없어요. 시민들의 힘, 민주 시민들의 힘과 노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초동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계속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출석할 때마다 서초동을 들썩들썩 그렇게 뒤집어 놔버려야 돼. 그래야지 검찰도 위축되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정신을 차립니다. 법원이 함부로 검찰 입맛에 맞게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몰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시민이 움직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재명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세상 좀 빨리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잡아뜨린 다음에 한동훈을 위한 대권 프로젝트를 길을 쫙 열어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왜 이재명 의원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간단합니다. 한동훈 때문이야. 한동훈은 솔직히 말해서 그닥 인기 없어요. 싸가지 없다는 얘기는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을 검찰 출신을 대권 후보로 내세운다고 할 때 지금 국민의힘 애들은 뭐 가만히 있겠어? 분명히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동훈 가지고 차기 정권을 만든다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경쟁자를 없애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 없으니까 이재명을 치고 나면은 한동훈을 위한 대권 과도가 쫙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설령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이탈자가 나오더라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럴싸한 대항마가 없으면 이거 그냥 한동훈으로 가겠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속셈이에요. 한동훈을 위한 대권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게 이재명 죽이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거는 윤석열의 보복 심리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을 위한 고속도로 내주기. 바로 그건 거죠. 문제는 여기서 또 언론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 아시아경제 이재명 의혹 수사 거침없는 사정행보. 이게 어떻게 거침없는 사정행보야? 거침없는 야당 탄압이지. 야당 탄압을 사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 얼빠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점 향하는 사법 리스크.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법 리스크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탄압을 사법 리스크라고 씁니까? 이거는 언론이 편파를 떠나서, 편파적인 걸 떠나서 그냥 윤석열의 기관지인 거야. 윤석열 기관지. 국진당 기관지가 아니라 그냥 윤석열 기관지가 되는 거야. 윤석열의 나팔수, 윤석열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심지어 봐요. 윤석열이 이재명 야당을 안 만드는 거는, 안 만나는 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딴 소리를 기사라고 딱 써내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설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동훈을 위한 대권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런데 언론들은 윤석열보다 한동훈 쪽에 더, 유착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을 오죽했으면 서초동 그 편집국장이라는 소리를 했겠어요? 결국에 지금 언론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고 윤석열의 이 이재명 죽이기에 박수를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들도 한동훈 대권 프로젝트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요, 소위 말하는 기성 언론들, 제도권 언론들은 딱 한 가지, 한동훈 대권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는 미친놈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을 소환하겠다는 윤석열의 얘기는 딱 한 가지. 한동훈을 위한 대권 프로젝트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이용선님, 진짜 열받쳐 미치겠네. 윤유나님, 역사들 앞에 죄인이다. 언론과 검찰이. 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한동훈을 위한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뭘 위한 프로젝트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은요, 한동훈이 자기 뒤를 계승하지 않으면은요, 지도 감옥 간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검찰이 무엇보다도 차기 정권을 한동훈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검찰이 아작난다는 걸 잘 알아요. 검찰 내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부에서 검찰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동일시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다음 정권 때 우리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아작난다. 이 검사들한테 퍼져 있는 위기의식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윤석열한테 약간 거리를 두자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동훈으로 차기를 가면 되지 라는 사람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즉, 지금 검찰은요,
굳이 윤석열을 위해서 저렇게 무리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 결국에는 한동훈입니다. 네, 정은희님, 한동훈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우리는 검찰의 야욕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야욕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2019년 우리 조국 장관에서 촛불 집회, 그 서초동 촛불을 들었을 때 그때 정경심 교수 석방됐었습니다. 법원은요 어떻게 보자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법리를 짜 맞추는 기관일 수도 있어요. 검찰이 이기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유죄가 나느냐 무죄가 나느냐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원이 어느 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이익일까 어느 쪽이 안전할까를 따져서 거기 맞춰서 유무죄가 갈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무섭게 들고 일어나면은 검찰도 법원도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애들, 전교 1등들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이 통째로 들고 일어나서 항의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지들이 맞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거든. 지들은 공부 잘하는 걸로 그걸로 권력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반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때로 몰려들면 그 순간 깨갱하는 게 전교 1등들 아닙니까? 전교 1등이라고 다들 설설 매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굴지만 그 당하던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야 전교 1등이면 1등이지 네가 왜 지랄이야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약해지고 갑자기 비굴해지는 게 전교 1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한동훈도 아니 법원도 검찰도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다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지들 전교 1등이라고 함부로 굴었던 거 그 다음부터 못합니다. 이제 검찰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의 힘입니다. 군대는요 무력이라는 게 있었죠. 검찰은요 무력이 없어요. 시민들의 저항만 강하면 시민들의 행동만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